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춘천의 곳곳을 다니다 보면 자주 만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춘천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유정. 역 이름에도 길 이름에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김유정 작가를 만나봅니다. 금병산에 둘러싸인 포근한 마을, 김유정 작가의 고향 춘천 신례마을입니다. 김유정 선생님은 1930년대 우리 일본 강점기 때 우리 농촌의 하층민들의 세계를 만보방을 대상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도시 하층민들에 대해서는 따라지를 등장시켜서 소설로 리얼하고 생생하게 기록했던 특출하고 독특한 세계를 가지셨던 작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문학의 기운이 가득 느껴집니다. 이곳에 오면 마치 소설 속에 들어온 듯 김유정 문학촌 전체가 소설의 배경인데요. 지금도 소설 속 점순이가 뛰어다닐 것 같네요. 소설에 나왔던 노란 동백꽃이 필 무렵 더욱 생각나는 김유정 소설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읽었던 봄봄과 동백꽃은 다시 읽어도 입가에 미소가 자연스레 번지게 되는데요. 농민들의 삶을 친근하게 풀어내고 울고 웃기는 해학미 넘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김유정.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고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첫 작품을 쓰게 되는데요. 다재다능하고 예술을 살아가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김유정 작가. 조선의 톨스토이를 꿈꾸게 됩니다. 그 당시에 되게 모든 소설가들이 그 계몽주의에 입각해서 이광수의 흑이라든지 시문의 상록소라든지 이런 걸 쭉 지켜보면서 뭔가 작품을 통해서 계도하려고 했지만은, 김유정 선생은 계몽성을 띠는 게 아니라 던져놓고 스스로 느끼게 하는 아주 고도의 소설적 기법을 사용을 하지 않았나. 그 당시에는 지금의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수법들이 소설을 많이 쓰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소설 그 풍토를 봤을 때는 그 획기적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주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놓는다.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나무찌개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찌개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겨들었다. 글쎄 이 자식아, 내가 그질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매냐?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엘 낳죠?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33편의 단편과 12편의 수필을 남긴 김유정 작가. 도시와 농촌을 떠돌며 다양한 하층민의 삶을 경험한 것이 문학적 자양분이 됐는데요. 신례마을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순박한 농민들을 보며 위로와 치유를 얻고 더 깊숙이 농민들의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척박한 삶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해 금병의숙을 운영하며 농촌 계몽운동에 힘썼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며 다양한 문화예술 작가들과 교류했던 김유정. 17명의 집단 초상화인 김유정의 사람들 속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특히 김유정을 문단으로 데뷔시켰던 차상찬 선생. 춘천을 소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당연히 소설에 춘천을 담아낸 김유정 선생님과 70여 개의 필명으로 천여 편의 글을 쓴 차상찬 선생님이시거든요. 두 분이 그 당시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이 기획 전시를 가지게 됐습니다. 방정환과 함께 어린이날을 만든 언론인 차상찬. 차상찬은 개벽, 신여성, 어린이, 제일선 등 수많은 잡지를 발간한 언론의 선구자인데요. 김유정과 활동하는 분야가 달랐는데 과연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김유정 선생님의 이제 문단 데뷔작이 산골라그네라는 작품인데요. 그 산골라그네라는 작품은 차상찬 선생님이 이제 김유정 선생님이 이제 습작생일 때 그때 이제 써놓으셨던 산골라그네라는 작품을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셔서 그거를 흔쾌히 차상찬 선생님께서 발간하시던 제일선이라는 잡지에 이제 수록해 주시면서 김유정 선생님이 문단의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최고의 민족 잡지인 개벽의 창간과 편집, 발행을 맡으면서 언론인이자 출판인으로서 큰 자취를 남겼던 차상찬 선생. 이 차상찬이 발간한 잡지인 제일선에 김유정의 작품이 실리면서 차상찬과 김유정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학작품으로 시대상을 기록해왔던 김유정. 하지만 지병인 폐결핵으로 193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원한 청년 작가를 기리는 88번째 봄. 김유정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김유정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추모제는 시작됐습니다. 여기 좀 보셔요. 김유정 동상이야. 이렇게 비처럼 빨리 쉬올 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어요. 소설의 내용이 그대로 전문이 거의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극을 좀 더 접목시켜서 거기에 이제 연극 속에 또 다른 낭독 연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덕순이는 아내의 상체를 떠받쳐주고 있다가 우연히도 맞은편 타구 옆댕이가 떨어져 있는 권형 꽁댕이의 한눈이 팔린다. 매미소리 거리에서 자동차 소리. 소설이 칸타타 성악곡으로도 변신했는데요. 김유정 작가의 유작 동화 소설인데요. 이거를 저희 춘천시립합창단이 문학과 그리고 음악을 콜라보레이션해서 매년 춘천 문화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칸타타로 만들어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 출신의 저명한 작가시기도 하지만은 그가 갖고 있는 시대 또 문학 세계는 세월을 흘러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춘천에 오시면은 김유정 선생님도 만나고 그곳의 실내마을을 꼭 들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비운의 천재 작가 김유정. 작가는 떠났지만 남겨진 작품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동백꽃이 노랗게 필 무렵 더욱 그리워지는데요. 이 봄 김유정의 문학적 향기가 남아있는 실내마을에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강원도 평창에 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도 기후 변화를 피해갈 순 없나 봐요. 벌써 20도를 넘는 요즘. 우리가 이럴 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나무에 피어난 새 잎을 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봄이 가득 들어차는 계절입니다. 나만의 정원을 가꿀 준비 되셨나요? 봄이 가장 늦게 찾아오는 평창에서 봄을 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초록의 봄을 찾기 위해 향한 곳은 평창군 대화면의 한 어린이집이었는데요. 동그랗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이 해맑은 봄 같죠. 오늘 이곳에서 찾아가는 행복 정원 클래스 수업이 펼쳐진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정원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가드너신데 평창 군민정원사회가 평소에는 좀 어떤 일을 하세요? 네, 저희 정원사회는요, 2021년도에 평창군이 평창의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정원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자들 하여금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작년 말로 해서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약 150여 명 돼요. 평창군은 정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해 왔는데요. 교육을 이수한 정원사회 회원들이 아이들의 초록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씨앗이라는 생명체를 우리 어린이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걔네들한테 우리 경험을 심어줌으로써 이 아름다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어 잎을 내고 푸릇하게 자라는 걸까? 아이들은 그 신비의 과정부터 배워봅니다. 은행나무 씨앗이 왜 이렇게 안 먹고 싶게 똥냄새가 났을까? 은행나무 엄마 아빠가 이 은행 동물들 먹지 마, 사람들 먹지 마. 이 씨앗은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서 은행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이 한창인데요. 생명의 근원인 씨앗은 그 의미가 정말 큰데요. 씨앗과 아이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씨앗처럼 자라서 새싹이 되고 큰 나무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씨앗을 통해서 식물을 알아가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주 사업 목적입니다. 아이들은 씨앗과 같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죠. 이렇게 싹이 자라나는 원리를 배운 아이들. 이번에는 자신만의 화분을 만들어 봅니다. 나만의 화분을 직접 꾸며보고 그 안에 준비된 모종을 심어보는 시간. 서툴지만 화분에 정성스럽게 흙을 채워봅니다. 뒤집을 수 있나요? 와. 모종도 화분에 직접 넣어줍니다. 씨앗부터 식물까지 직접 만져보고 오감으로 느끼며 배워나간 수업. 덕분에 그 안에 담긴 봄의 기운을 가득 담아낸 시간이 됐겠죠. 찾아가는 행복 정원 클래스. 생명을 튀어내는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화분에서도 곧 새로운 잎이 예쁘게 돋아나겠죠? 이번에는 화사한 꽃망울이 가득한 평창의 나무시장에 왔습니다. 꽃을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이 꽃을 보면 마음도 정화되고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꽃을 보러 와요. 그저 예쁘게 피어있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다하는 게 꽃이라고 하죠. 그 말처럼 꽃 구경에 빠진 손님들. 싱그러움에 젖어듭니다. 와, 여기 오니까 그냥 봄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평창의 나무시장, 여기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예, 전국에서도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평창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시군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이 시기 가장 바쁜 평창의 나무시장은 꽃과 나무, 씨앗, 화분 장식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 중에서 예. 조금 더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꽃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백합이나 튤립, 장미 종류나 목단, 수국 종류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이제 관리도 쉽고 또 이제 매해년마다 다시 이렇게 월동이 돼서 나오는 수종들이기 때문에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해서 이제 꽃을 볼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강력 추천하는 꽃은 우리 평창의 나무시장의 센터장님께서 추천하시는 품종은 바로 카라였어요. 예, 카라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하얗잖아요. 예.
요즘 이제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란색 카라는 이제 올해 새로 나온 품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신상이래요, 신상.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가 있을까요? 그대로 뭐 앞에 정원이나 화단에 심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예쁜 꽃들은 실내에다가 분갈이를 하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시면은 분갈이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분갈이 방법부터 배워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로워야지만 이 화분에 있는 카라가 더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화분에 옮겨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배수입니다. 물이 잘 흐를 수 있게 돌과 흙을 채우고요. 카라 모종을 넣어 다져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잘 자라라 마음을 담아 물을 흠뻑 먹여줍니다. 자라는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시면은 카라의 싱그러움과 향기로 내 공간을 꾸며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야외 정원에는 작약을 추천드립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겨울에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화단에 심는 방법도 배워보는데요. 이 삽이 나와줘야 이게 또 식목일 분위기가 나잖아요. 예. 작약은 침수가 되지 않게 화단이 좀 높은 곳에 심는 게 좋습니다. 정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심어놓고 이제 퇴비나 이제 거름을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주시게 되면 오히려 식물한테는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활착되는 1년까지는 물만 줘도 충분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꽃도 아름답지만 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향수의 재료로 쓰일 정도로 향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향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환경을 생각해서도 좋은 거죠. 지금 지구가 굉장히 온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조경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원을 내 스스로 이렇게 가꾸는 게 굉장히 애착도 가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올봄 나무 한 그루 당장 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나무를 심읍시다. 심으세요. 예. 그 어느 때보다 초록의 새싹이 더 소중한 때입니다. 이 좋은 봄날 식물이 주는 싱그러움 머금어 보시죠. 오늘따라 기분 좋아 보이는 김군. 자, 오늘 여자친구랑 국밥 한 그릇 딱 하면서 데이트 시작 편안하게 하면은 정말 사태 파악 완료. 큰일 났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 남기고 싶으신 분들 주목. 가장 큰 고민인 데이트 코스는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달달한 추억만 든든하게 챙겨가세요. 옷 갈아입었다고 다 된 거 아니죠? 그래서 어디 갈 건데?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어디 가지? 바다? 잠깐만. 바다. 그래. 경치로는 뭐 바다만한 게 없지. 데이트의 시작. 바다뷰가 좋다는 맛집 찾아가 봤는데요. 야! 여기지. 요거 바다 요거지. 어때요?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명당 맞죠? 야, 뭐가 좋을까? 뭘 선택해야 주문하시겠어요? 사장님, 딱 이 뷰랑 어울리고 여심을 저격할 수 있는 메뉴로 부탁드립니다. 뭘 좋아하시던 이 한 상에 다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 요걸로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매장만의 큰 메리트를 꼽자면 인천 연안에서 질 좋고 신선한 조개들을 공수해 오는데 그 좋은 조개들을 무한리필로 드실 수 있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개 나왔습니다. 야, 이 비주얼에서 압도가 되네. 근데 아까 진짜 사장님 말한 대로 없는 게 없네요. 뭘 좋아하든 다 있을 수밖에 없네. 조개구이 잘 굽는 꿀팁입니다. 처음에 입이 쫙 벌어지고 입안에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조갯살을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치즈에 퐁당 찍어서 호로록 먹으면요, 맛을 넘어서 행복이 아주 그냥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조개 한 입 먹고 뷰 한번 보고, 근데 조개 한 입 또 먹고 뷰 또 봐야지. 이 조개구이의 바다향, 그리고 이 꾸덕한 치즈의 크리미한 치즈한 맛까지, 야, 입안에서 어떤 표현이 좋을까? 향연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입안을 바다향으로 채울 수 있는 맛있는 조개구이와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바다뷰는 덤으로 즐길 수 있는 이곳. 명당인 창가 자리는 이미 커플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참 빠르셔. 자기야, 우리 이렇게 이제 맛있는 밥도 먹었으니까 이제 달달한 디저트랑 커피 한잔 해야지. 뭐라고? 디저트 살찌는 거 아니냐고? 에헤이, 내가 다 살 안 찌고 건강한 디저트로 준비했지. 거기가 어딘지 지금 바로 가자. 요즘 카페가 너무 많아서 어느 카페를 가야 할지 크게 고민이죠. 그렇다면 향긋한 커피 향과 군침 도는 빵 굽는 냄새로 사람들을 쫙 모이게 한 이 카페는 어떨까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카페를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와서 데이트를 성공하려면은 이 카페에서 뭘 먹어야 될까요? 향긋한 드립커피와 락토빵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락토빵이요? 네. 처음 들어보는 메뉴인데 락토빵이 뭐예요? 네, 락토빵은 채식주의 빵인데요. 보통 알고 계시는 그 비건 빵하고 비슷한 빵인데 버터와 계란이 들어가지 않지만 저희는 유제품, 그러니까 치즈와 우유는 가끔 이렇게 허용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채식주의 빵입니다. 사장님께 그러면 오늘 이 맛있는 그 디저트 락토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운영 중인 커피숍입니다. 직접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신선한 콩으로 원두도 제공을 하고 커피도 제공을 합니다. 특히 핸드드립을 하는 이유는 핸드드립은 보통 커피에 비해서 칼로리가 적고 건강한 커피입니다. 그리고 원두가 가진 특성을 굉장히 잘 발현하기 때문에 아주 향긋하고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야, 제가 그동안 2,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다가 요 드립커피를 오늘 한잔 하게 됐습니다. 제 삶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이 커피향, 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메뉴 중에 주 메뉴는 락토빵이죠. 이게 밀가루가 안 들어가서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나 혹은 밀가루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한테 정말 좋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앞에 식사 먹고 왔잖아요. 과연 이거 먹고 소화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 딱 넣자마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요, 건강한 빵인데 맛도 훌륭합니다. 아시죠? 밥배, 디저트배 따로 있잖아요. 전날 디저트배는 락토빵으로 채워버렸지 뭐예요. 락토빵 매력 너무 빠져버렸습니다. 야, 맛도 있고 감성도 있고 또 향기도 있는 이 락토빵과 드립커피, 여러분들께 정말 권하고 싶고요. 오늘 저와 이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있는 자기야, 어떡해? 만족하고 있니?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야, 이 야경, 별,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별을 따다 줄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근데 눈에다가 별은 담아줄 수는 있어. 별 담으러 가자. 눈에 별을 담을 수 있는 여기는 바로 부산 시민천문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먼저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부산의 도심 속에서 신비로운 우주를 천체망경으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천문대입니다. 여기는 우리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물론입니다. 일반 시민분들도 방문하셔서 체험이 가능하시니
특히 부산에 살고 계신 시민분들이라면 꼭 오셔서 우주의 신비로움을 마음껏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온 사인이 가득한 부산 도심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다는데요. 별이 얼마나 잘 보일까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진처럼 너무 자세히 잘 보이는데요. 야, 사진이 아니라 제 눈으로 이렇게 달을 가까이서 보는 게 너무 처음. 진짜 신기하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학습의 장소로 잘 어울리는데요. 데이트 장소로는 어떨까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가요. 여자친구랑 데이트 코스로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왔거든요. 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기 데이트 코스로는 어떤가요? 최고죠. 네,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별도 볼 수 있고 체험하기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데이트하기에. 네. 시민천문대 한 곳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싶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야, 근데 우리 이 별 보러 올 때 가장 걱정이 날씨 아닙니까? 구름이 많거나 비가 오는 날에, 그런 날에도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 천체투영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돔 형태의 천장을 통해서 우주 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요. 우주 여행 코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우주의 시작까지 아름다운 여정을 즐겼습니다. 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감성 카페, 거기다가 아름다운 별 구경까지, 이렇게 또 알찬 데이트 코스가 없을 것 같아요. 소중한 분들 또는 사랑하는 분들과 데이트 계획 중이신 분들, 오늘 방송 잘 기억해 두셨다가 멋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데이트 어렵다. 맛도, 풍경도, 건강도 챙기고 마지막으로 감성까지 모두 사로잡을 수 있는 달콤 데이트였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여자친구가 없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양이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그런데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발화장에서 선별 작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리고 그 청정 도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 나온 쓰레기는 여기 다 모여라. 이곳에선 쓰레기를 소각해 나온 에너지가 시민들의 혜택으로 이어진다는데 버려진 쓰레기의 새로운 변신.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속초시 대포동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를 가득 실은 차량들이 속속 도착하는데요. 저희는 하루에 80에서 100톤 정도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반입장으로 투입이 됩니다. 반입장에서 투입된 쓰레기를 폐기물 크레인이 소각로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럼 소각로 내부에서 고열로 그 폐기물을 소각하게 됩니다. 예. 자, 쓰레기가 도착하면 제일 먼저 반입장에 차례로 투하. 우르르 쏟아지는 많은 양의 생활 쓰레기들, 그야말로 산처럼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설마 사람 손으로 일일이 옮기진 않겠죠? 그럴 리가요. 크레인을 이용해 더욱 효율적으로 옮긴다네요. 이 공간은 폐기물이 이제 반입이 되고요. 그리고 소각로에 투입되기 위한 그 크레인을 조작하는 크레인실입니다. 이렇게 크레인으로 한 움큼 잡아 소각장에 넣는데요. 크레인을 이용하면 많은 양의 쓰레기를 소각로에 넣을 수는 있지만 4분에서 5분 정도 시간차를 두고 넣는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보통 한 450kg 정도 운반하고 있습니다. 최대는 한 800kg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투입하게 되면 유해가스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려고 저희가 소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찾아간 곳은 중앙제어실. 이곳은 소각장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인데요. 엄청난 고온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소각시설도 이곳에서 제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설비를 통제하거나 저희가 그 TMS라고 그 환경청에 이게 그 기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초과되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중앙 제어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제어실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종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관측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시간으로 운행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발생하는 사고가 있다는데요. 얼마 전에 진짜 화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전 같은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설비 대형 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조금 민감하게 저희가 이제 운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폐기물에 가스통이 이렇게 포함돼서 내부에서 소각이 되다가 폭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빠르게 그 초동 대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각해선 안 되는 쓰레기가 섞여 들어가게 되면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는데요. 한 번 멈추게 되면 이틀 혹은 사흘 동안 소각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는 어떤 것들일까요? 소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철재류 그런 부분들 말고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오는 품목들은 대부분 저희 쪽에서 이제 소각이 되는 걸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 거기에 이제 거기 철재류, 뭐 비닐류 따로 이렇게 버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지켜주시면 종량제 봉투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만 조금 잘 시민들께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네요. 분리수거만 잘한다면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재활용 쓰레기가 가득한데요.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발화장에서 선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별할 거 위에 올라가기 전에 쓰레기가 오면은 저희가 쓰레기랑 재활용할 거 해가지고 나눠서 분리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먼저 1차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선별하는데요. 그런데 쉴 틈 없이 도착하는 쓰레기들 일일이 하나하나 분류하느라 힘들진 않을까 싶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물건이 많이 젖어 있어서 손도 시렵고 막 젖고 이런 게 많이 냄새도 많이 나고 덥거나 추울 때 더운 데선 더 덥게 일하고 추운 데선 더 춥게 일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1차로 선별된 재활용 쓰레기는 다시 2차 선별실로 들어가는데요. 많은 양의 재활용 쓰레기들 한 개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해서 작업합니다. 빠른 속도로 손을 움직여 쓰레기를 선별하는 것이 관건. 안내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저희가 수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서 저희가 선별하고 있는 거는 페트를 선별하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물건들이 아무래도 요즘은 페트들이 많기 때문에 투명 페트하고 그다음에 색깔 있는 페트 위주로 제일 앞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양의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오는 만큼 전혀 예상치 못한 쓰레기도 보인다네요. 가끔 보면 저희 그 의료용품들, 의료 폐기물들이 가끔 섞여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음식물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로에서 죽은 동물들 사체, 그리고 집에서 그 쥐덫으로 잡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섞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재활용이 아닌 거는 확실하게 좀 분류를 해서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버리시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시설이라고 하면 갖게 되는 편견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를 태울 때 방출되는 연기가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소각장에서 그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열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발암 성분 그리고 여러 유해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유해 물질들은 저희 그 소각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 설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필터링되어 굴뚝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기본 준수해야 되는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부합하지 못하면은 저희가 그 가동 중지 그리고 행정 처분의 명령이 시달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스팀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주민 편익시설에 무료로 스팀을 제공해 주민들을 위한 사우나와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가 지금 이 옆에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삼기동 주민들한테 소각장 매립장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줄까 해서 저희가 목욕탕업이 생기게 됐어요. 찜질방의 가장 중요한 열을 바로 옆 소각장에서 제공받기 때문에 금액도 크게 절약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가스보일러를 놔서 대충 이제 연료를 계산해 보니까 200에서 한 210 정도는 하루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한 달을 따지면은 저희가 한 달에 2번밖에 안 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평균 한 28일 정도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저희가. 깨끗한 도시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가는 속초시 쓰레기 소각장. 시민들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을 해주시고 쓰레기는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 주시면은 저희가 일하는 사람도 편하고 속초시 환경도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귀찮으시겠지만은 안에 한 번씩 씻어가지고 버려주셨으면은 저희 속초시 환경 쪽으로도 그렇고 저희 일하는 근로자 측면으로도 그렇고 많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 살펴봤는데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선 제대로 확실하게 버려야겠죠? 아니 피디님, 오늘 아이템은 봄에 관련된 거라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건가요? 역시 이제 꽃 피는 계절이 왔잖아요. 그럼요. 이제 봄맞이 쇼핑하러 갈 거예요. 너무 좋다. 아니 그런데 피디님,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게 제가 돈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아니 올라도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그래가지고요, 진짜 이 쇼핑 욕구를 그냥 뿜뿜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꾸역꾸역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성비 좋은 쇼핑 코스를 준비했으니까 영 마시고 따라보세요. 아 진짜요? 자, 피디님만 믿고서 여러분 오늘 봄맞이 쇼핑 한번 출발해 볼까요? 안 오르는 게 없는 고물가 시대. 치솟는 물가에 지갑 열기 겁나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얇아진 지갑을 지키는 똑소리 나는 소비. 지금부터 저와 쇼핑하러 가보실까요? 모처럼 하는 쇼핑에 들뜬 마음으로 향한 곳. 야 세상에, 아이 피디님, 우리가 진짜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취향 되게 독특하시다. 아니 시골 마을에다가 여기 무슨 컨테이너 박스 지금 번지에서 제대로 찍은 거 맞죠 저희?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옷산.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야 옷에 이렇게 파묻혀 계셨네. 그야말로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이곳. 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아니 세상에, 살다 이런 곳은 제가 또 처음 와보는데,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옷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아 여기는 매장 가기 전에 그 집화장에서 옷을 선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 산처럼 쌓여만 있을 뿐 잘만 고르면 득템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명품도 나옵니다. 진짜요? 네. 아니 그러면 비닐 잡고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빨리 찾아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보물찾기. 옷더미 속에 숨겨져 있는 똘똘한 한 벌을 건지기 위해 등반도 불사하고 한참을 뒤적거렸는데요. 아 대표님, 아니 제가 보니까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쇼핑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산 타듯이 올라가니까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원래 여기서 보시면 안 되고 매장에 깔끔하게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옷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잘 다려가지고 진열을 해놓은 게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왜 진작 말씀하셨다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산 타고 뭐한 거야? 서운했던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쇼핑을 즐기기 위해 집화장 인근에 있는 매장으로 향했는데요. 옷은 물론 신발, 가방,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곳. 패션을 좀 아는 멋쟁이들에게 노다지가 따로 없습니다.
야, 여러분. 아니, 여기에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체 어떤 옷을 골라야 되나 고민이 진짜 많이 돼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 눈에 들어온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에 대해서 조금 일가견이 있다 하시는 분들, 봄이면은 이런 라이더 자켓 같은 거 하나 정도는 꼭 있어 주셔야 된다고요. 요즘에는요, 라이더 자켓이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빅 사이즈. 그리고 또 하나, 출근룩으로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따뜻하게. 아니, 사실 이제 꽃샘추위다 뭐다 해가지고 아침이랑 밤에는 조금 쌀쌀할 수 있는데 이런 봄 자켓 약간 도톰하고 또 상큼한 색깔이어가지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럼 이것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야, 피디님. 어떡하지? 나 여기 있는 거 다 마음에 드는데 그냥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플렉스하면 안 돼요? 착한 가격에 구경하는 재미까지 쏠쏠한 구제샵.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구제샵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새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키로에 13,000원이라는 저렴한 단가에 어떻게 보면은 1kg에 티가 한 6장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주 찾아주시면 옷도 간편하게 입고 좀 더 즐기면서 쇼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옷 구경 실컷 하고 이번에는 한 가구점으로 향했는데요. 소파, 침대, 식탁, 서랍장 등 다양한 생활 가구를 판매하는 이곳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 시기에 이사도 준비하시고 집 꾸미는 재미 한창이시잖아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이제 정상 제품도 판매하고 리퍼브 제품도 판매하는 전문 매장이거든요. 근데 리퍼브 제품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리퍼브 제품은 이제 배송 중에 단순 이제 스크래치나 아니면 고객 변심이나 여타의 많은 사정으로 인해서 나갔다가 들어온 제품들을 리퍼브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새 제품이나 마찬가지인 제품도 있고요. 표가 나는 제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언뜻 봤을 때는 눈에 띄는 하잖아 아니면 뭔가 손상된 제품이 전혀 안 띄는데요? 네, 이 제품은 물류 배송 중에 이제 눌림이 좀 발생하는 제품이라서요. 저 팔걸이 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눌림이 좀 있는데 복원이 안 되는 상태세요. 저런 것도 리퍼브로 분류가 되거든요. 야, 이거 진짜 근데 저처럼 까만 눈은 전혀 티가 안 나가지고 모를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비로소 보이는 흠칫들.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한산한 매장과 달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앞마당. 잠시 후 이곳에서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매가 열릴 예정인데요. 자, 저희가 경매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는데 시작가는 무조건 100원이거든요. 자, 1차 경매는 요 앞에 보이시는 지금 870짜리 책장부터 들어갈게요. 시작가 100원 들어갑니다. 시작가 100원. 만원 나왔습니다. 만원. 셋시고 결정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2만원. 2만원 나왔습니다. 2만원 치고 결정. 네? 3만원 나왔습니다. 3만원 셋시고 결정 들어가겠습니다. 3만 5천원 3만 5천원 나왔습니다. 3만 5천원 셋시고 결정 들어가겠습니다. 4만원까지 나왔습니다. 4만원 5만원까지 나왔습니다. 5만원 셋시고 결정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5만원 낙찰되셨습니다. 자, 되신 분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좋은 가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경매 중간중간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 경품 행사도 진행됩니다. 자, 요 제품도 시작가 100원, 31만원, 35만원, 35만원 셋시고 결정 들어가겠습니다. 37만원, 40만원, 4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40만원.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 점점 뜨거워지는 경매 열기 속에 가구들이 하나, 둘, 세 주인을 찾아갑니다. 엄청나게 저렴하게 가져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원했던 상품 가지고 가는 거여서 네. 노리고 있었어요. 진짜요? 야, 요즘에 사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 같은 거 진짜 얻기 힘든데 오늘 여기 참여하니까 또 뜻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와서 생각보다 또 저렴하게 가져가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재밌게 이벤트도 해주시니까 재밌게 잘 놀다가 가요.
두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집으로 향하는 손님들. 오늘도 잘 샀습니다. 자, 여러분도요,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여러분 알뜰살뜰 쇼핑하시는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디님, 저 고물가로 삼행시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운 좀 띄워주세요. 고민 많으시죠, 여러분들? 물가가 계속 올라서 지갑 사정이 걱정이시라고요? 가성비 끝판왕 구제 제품과 리퍼브 제품으로 알뜰 쇼핑 하셔요. 똑소리 나는 현명한 소비. 우리 모두 함께해요.